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에겐 꼭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 후 당연히 토너부터 바르시죠? 하지만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킨이나 토너 꼭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면 피부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시죠? 아니, 토너부터 바르라고 하던데요? 안 바르면 피부가 더 당기는데요? 사실 저도 의대 시절엔 토너를 기본으로 배웠습니다. 세안 후엔 스킨, 그 다음 에센스, 로션, 크림. 이게 기본 순서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임상에서는 오히려 토너를 끊고 나서 피부가 회복된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어르신들일수록 이 차이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피부는 많이 바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무엇을 생략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집에서 토너 없이도 피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져서 뭘 발라도 따가우셨던 분, 세안 후 뭘 바르든 건조하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세안 후에 아무 생각 없이 토너부터 바르십니다. 왜 바르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써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대답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의 피부를 보면서 토너가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이 꼭 피해야 할 토너 습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토너 습관 첫 번째, 당연히 쓰는 줄 알고 바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토너를 스킨케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세트로 샀으니까 아내가 써서 좋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바르십니다. 하지만 피부는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만 기억합니다. 습관적으로 바르는 제품은 피부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피부 장벽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닥토 습관입니다.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피부를 쓸어내듯 닦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민하고 건조한 분들은 얇아진 피부 위에 마찰이 반복되면서 붉어지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 닦는 건 얼굴을 매일 사포로 살짝 문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보습용으로 바른다는 착각입니다. 세안 후 피부가 당기니까 토너를 바르면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토너의 대부분은 정제수, 즉 물입니다. 물은 잠깐 피부를 적실 수는 있어도 피부 속 수분을 채우거나 지켜주진 못합니다. 게다가 수분을 가둬줄 기름막이 없는 상태에서 토너만 바르면 오히려 피부 수분이 더 증발하게 됩니다. 특히 낮에 건조한 환경에 계신다면 이 습관이 피부를 더 거칠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공 수축 효과를 기대하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토너에 수렴 성분이 들어있으면 모공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알코올이나 자극 성분은 피부에 장기적으로는 해를 끼칩니다. 결과적으로 모공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토너보다는 피부를 회복시키는 루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진료실에서 효과를 본 피부 타입별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침부터 밤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가 얇고 붉고 쉽게 자극받는 민감성 건성 피부. 이런 피부는 쉽게 땡기고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메마르며 피부가 얇고 혈관이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관리법은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만 헹구거나 정말 필요한 부위만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합니다. 피부를 덜 자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세안 후에는 물기를 닦기 전에 손에 보습제를 덜어두고 바로 발라야 합니다. 피부가 촉촉할 때 보습제를 얹어야 수분이 안 날아갑니다. 크림을 바른 후에는 피부 표면을 감싸줄 오일을 아주 소량 더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눈가나 입 주변은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은 꼭 필요합니다. 무기자차 제품 중에서도 향이 없고 백탁이 심하지 않은 것을 골라 아침 보습 후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세요. 저녁 세안은 하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았다면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보다 약산성 폼 클렌저 한 가지로 간단히 마무리하는 게 낫습니다. 세안 후에는 다시 한번 물이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고 피부가 붉거나 따가운 부위는 판테놀이나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진정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추가로 덧바릅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관리해도 붉은 기가 줄고 화장도 훨씬 덜 밀리게 됩니다. 두 번째, T존은 지성인데 볼이나 턱은 건조하고 예민한 혼합성 피부, 이런 분들은 부분별 루틴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T존은 유분 과다, 볼은 건조 악화로 균형이 깨집니다. 아침에는 T존은 클렌저를 사용하고 볼과 턱은 물세안만 하세요. 같은 얼굴이어도 관리 구역이 나뉘어야 합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도 T존은 얇게, 볼과 턱은 두 번에 나눠 바르는 느낌으로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유분 많은 부분에는 로션 타입, 건조한 부분엔 보습 성분이 들어간 크림 타입으로 나눠서 바르면 훨씬 편안합니다. 밤세안 후 토너는 생략합니다. 에센스보다 진정 크림이 낫고 유분이 많은 제품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볍게 발리고 흡수가 빠른 제형 위주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이마나 코의 번들거림은 줄고 볼과 턱의 당김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 수분 부족형 극건성 피부, 각질과 속당김이 심한 경우 이분들은 바르기만 해도 따갑고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다시 건조해집니다. 피부 자체가 물기를 오래 머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아침 세안은 꼭 필요합니다. 단, 계면활성제가 약하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성분이 함유된 보호 기능이 있는 세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안 후엔 보습제를 바로 바르되 두 겹 바르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얇게 한 번 바르고 흡수되면 다시 한 번 더 발라주세요. 그 다음엔 마무리 오일로 막을 씌워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녁 세안 후에는 따뜻한 타월로 30초간 피부를 덮어 모공을 열고 진정시키는 과정을 먼저 합니다. 그 위에 보습제를 꾹꾹 눌러 바르는 느낌으로 천천히 흡수시킵니다. 얼굴 전체가 당긴다면 연고가 아닌 오일밤 제형으로 한 겹 더 덧발라주세요. 이렇게 관리하면 사흘 안에 피부 당김이 사라지고 일주일이면 각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는 단순히 순한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바르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은 저희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테스트해본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결과를 만든 루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피부는 기억합니다. 좋은 루틴은 반드시 피부에 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고르라고? 요즘은 성분만 제대로 봐도 비싼 화장품이 아니어도 피부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분을 봐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회복시키는 성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브랜드만 보고 제품을 고른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딱 3가지만 보면 어떤 제품이 도움이 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자극이 없는 동시에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성분입니다. 특히 토너를 생략하고 루틴을 간결하게 할 때는 이 성분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보는 성분은 바로 판테놀입니다. 판테놀은 피부과에서 보습과 진정, 장벽 회복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세라마이드입니다.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 밤사이에 피부가 푸석해지고 당긴다면 이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가장 핵심 구조인데요.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루틴에서 토너를 뺀다고 해도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보습제만 잘 써도 충분히 피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데카소사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병풀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특히 염증이나 붉은기가 잘 올라오는 피부에 진정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좁쌀처럼 올라오는 트러블, 약간 따가운 자극,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히알루론산,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주는 성분이죠. 이 성분은 피부에 수분감을 주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부 위에 보습막이 같이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만 들어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세라마이드나 오일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로에 베라 추출물입니다. 이건 아주 가볍고 순한 성분이지만 의외로 피부 장벽이 얇아진 분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열감이 쉽게 올라오는 분, 갑자기 붉어지는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성분만큼이나 중요한 건 피해야 할 성분을 넣지 않았느냐입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특히 토너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성분이지만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무너뜨려서 장기적으로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향료, 인공향은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에게는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합성색소, 눈에 보이는 색을 예쁘게 하려고 넣은 것이지만 피부에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극 위험만 높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계면활성제가 강한 클렌저입니다. 보통 폼 클렌징에서 흔히 쓰이는데 거품이 많이 나고 뽀득하게 씻기는 제품일수록 피부 장벽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판테놀,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 히알루론산, 알로에 이런 회복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알코올, 향료, 색소, 강한 세정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은 단 하나의 성분 차이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순한 제품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이런 성분 구성이 잘 맞는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는 바뀌기보다 꾸준한 습관을 더 기억하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바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단계를 줄이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스킨 토너를 쓴다고 해서 피부가 무조건 나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라면 필요 없는 성분 하나, 물리적인 자극 하나도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병원에서 실제로 피부염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께도 권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피부가 건조하고 화장도 들뜨고 기초부터 뭐가 잘 안 받는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토너 대신 보습과 차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요. 피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합니다. 단 자극을 멈추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피부를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루틴 앞으로도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루틴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